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 12, 2차 함수의 뜻과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2차 함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이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언제 배웠죠? 그렇죠. 바로 작년 중2 때 1차 함수를 배우면서 배웠죠. 그때 우리가 함수를 정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렇죠. 바로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정의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지는데 몇 개씩? 하나씩 정해진다는 것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함수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굳이 나누자면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정해지는데 하나씩 정해진다는 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함수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y를 x의 함수라고 얘기하고 아래와 같은 기호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기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y라는 것은 fx,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fx가 뭐를 의미합니까? 이 fx가, 자, 이 fx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x라는 식이 의미하는 것. 그렇죠. 바로 이 fx라고 하는 식은 바로 x에 관한 식, fx라고 하는 것은 바로 x에 대한 너무 굵은가요? 자, 바로 x에 대한 식을 바로 fx라고 말하는 거예요. x에 대한 식이에요.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여기 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식을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규칙, x에 대한 규칙,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바로 fx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1 때는 우리가 이 fx가 뭐일 때, fx가 예를 들어서 중1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였죠. 2x-4 이런 형태를 취했었죠.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 x에 관한 식으로서 1차식이 왔던 거 맞습니까? 1차식이 왔었죠. 그때 x와 y 사이의 대응관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1차, 이때 이것을 우리는 이럴 때 y는 이 fx를 1차 함수라고 불렀죠. 1차 함수. 자, 그래서 대응관계 굳이 여기서 얘기해 보자면 x의 값으로서 만약에 1, 2, 3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 규칙에 의해서, 자, 여기서 2x-4일 테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지는 y의 값은 다 대입해보면 1을 대입해보면 -2, 2를 대입해보면 0, 3을 대입해보면 2, 이렇게 해가지고 x의 값이 하나씩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결정되는 이런 관계를 갖죠. 그리고 그 결정되는 규칙은 바로 1차식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차 함수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1이 아니고 중2였죠. 중2였고 우린 지금 현재 어디로 왔어요? 중3으로 왔죠. 그러면 이 x에 대한 식, 이 fx가 몇 차식이면 되겠어요? 그렇죠. 2차식이면 되겠죠.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얘가 몇 차식이니까? 얘가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이니까, 자, y는 fx인데 이 fx가 2차식이면 이럴 때 함수를 우리는 몇 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 규칙성에 의해서 y는 이런 fx를 우리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고 말하겠죠.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이 녀석이 2차 함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2차 함수라고 하면 자, 이제 여기 식이 이제 2차식으로만 바뀌면 되겠죠? 2차식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로 했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으면 x가 1, 2, 3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하나씩 결정되니? 그렇죠. 1을 대입해 보면은 0이 되고 2를 대입해 보면 2는 4, 5, 6이니까 4가 되고 3을 대입하면 3, 3은 9, 10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씩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결정되죠. 어떤 것에 의해서? 이 2차식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2차 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가 꼭 여기에 이 fx에다가 fx에 꼭 우리가 이렇게 식만 와야 될까요? 자, 꼭 여기 이런 식만 와야 될까요? 이런 식만?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식만 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와도 돼요? 뭐가 와도 돼요? 이런 규칙이 와야 되는, x에 관한 규칙이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선생님이 y는 fx를 새롭게 설정해 볼게요. y는 fx인데 이 fx를 선생님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요렇게 해보자. 규칙. x에 관한 규칙이잖아요. fx는. 그래서 선생님 요렇게 해볼게요. x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럴 리는 없지만 선생님이 맥도날드나 뭐 맥도날드에 데려간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그 x라는 학생이 고르는 메뉴라고, x가 고른 메뉴라고 선생님이 함수를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x에 관한 식은 아니지만 규칙이죠. 규칙. 이런 규칙을 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한번 바라봐 보죠.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함수 박스를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인풋 값으로서 x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y 값이 나올 건데, 자, 먼저 a라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a라는 학생은 뭐를 골랐다고 해볼까요? a라는 학생은 빅맥을 골랐다고 해보고, 빅맥을 골랐다고 해보자. b라는 학생은요, 뭐 치킨버거, 치킨 버거를 골랐다고 치자. c라는 학생은요, 뭐 할까요? 뭐 새우버거를 골랐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규칙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함수 맞습니까? 함수가 맞죠. x의 값이 변하면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결정되었잖아요. 그죠? 이거 함수예요. 그러면 자,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2차 함수에서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대응된 함수니까 1의 함수값이라고 말하고, 이 4라고 하는 녀석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죠. 2일 때. 그래서 x가 2일 때 규칙에 의해서 대응된 함수값 f4가 되는 거죠. 10은요. 바로 x가 얼마일 때? 3일 때의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x가 3의 함수값 이렇게 말해주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빅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생이 고른 거예요? A 학생이 고른 거잖아요. 그럼 A의 함수값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치킨버거는요, 바로 B 학생이 고른 거니까 B 학생의 함수값이 되겠죠. B의 함수값. 새우버거는요, C 학생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C의 함수값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런 샘플을 하나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식이 아닌 어떤 규칙으로 선생님 샘플을 하나 보여준 이유는 너네가 공부를 하다 보면 fx는 무조건 x에 관한 식이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요. 그러면 함수를 더 넓게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이런 1차식이 오면 1차 함수, 2차식이 오면 2차 함수가 되겠지만, 그리고 또 뭐가 오면 이런 것만 올 수 있어요? 분수식이 오면 이 fx 자리에 뭐가 오면
뭐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분수식이 오면 유리함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유리함수. 만약에 뭐가 온다면 루트 x 플러스 3 이런 게 오면 무리함수. 그 다음에 사인 뭐 x 뭐 마이너스 3 이런 삼각비가 오면은 삼각함수.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게 오면 지수식이 왔잖아요. 그럼 지수함수.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들 로그 뭐 x 플러스 1 이런 게 오면 로그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물론 이 식의 어떤 식이 x에 관한 식이 올 수도 있지만 요렇게 그냥 우리가 x에 관한 규칙으로서 함수를 정의해도 된다. 뭐만 유지되면 돼요?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결정된다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y의 값이 결정되기는 결정되는데 유일하게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결정돼야 돼요. 만약에 어떤 상황을 누군가가 만든다면 선생님이 뭐 가서 뭐 맥도날드 가서 뭐 사준다고 했는데 A라는 학생이 선생님 저는 빅맥하고요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감튀를 먹겠어요. 감튀. 선생님 저는 감튀도 사주면 안 돼요. A 학생이 몇 개 고른 거예요. A 학생이 2개 고른 거죠. 이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규칙 위반이죠. 그래서 하나씩 결정돼야 된다는 거. 자, 알겠죠? 함수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뭐를 이해해야 돼요? 함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한 예인 그 x에 관한 식 fx가 2차 식인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은 이해했어요. 자, 뭐라고요? fx가 2차 식일 때의 함수. 그것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 대단한 거 아니죠? 2차 함수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x에 대한 fx, 즉 fx가 x에 대한 몇 차식이면 돼? 2차식이면 돼. 됐죠? 그러면 이런 거 2차식이죠? 2차 함수네요. 2차식이죠? 2차 함수. 2차식이죠?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꼴을 반드시 유지해? 이런 2차식의 꼴을 유지해야 돼요. 즉 이 항을 2차항 얘가 살아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바로 또 이어서 나오는 거 C는 뭐가 되어도 돼? 0이 되어도 되죠. 안 돼도 되고요. B는요. 당연히 0이 되어도 되고 0이 되지 않아도 되지만 A는 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0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또 2차 함수의 구성 조건으로 유형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자,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렇게 정의해야 되죠. 이 함수 fx에서 x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y의 값을 우리는 y의 값, 이 fx를 바로 함수값이라고 말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함수에서 x가 1일 때의 함수값 fx 얘가 바로 x가 1일 때 함수값이죠.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나타내는 기호다.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나타내는 기호다. 됐죠? 만약에 f2는요 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그 값은 뭘 하면 되겠어? 당연히 x가 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라는 것을 구할 수 있네요. 바로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 5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차 함수인지 아닌지 물어봐라 라고 했으니까 확인해봐라 라고 했으니 자, 처음에 우리 보면 보기를 보면 보기 1번 2차식이죠? 2차 함수 맞겠죠. 이거 딱 전개해 보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x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이 x제곱과 만나서 사라지네요. 그래서 봤더니 2차식인 줄 알았더니 1차식만 남았잖아요. 그럼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되겠다. 그죠? 얘는 맞고 얘는 틀렸죠. 얘는 3차항이 살아있으니까 3차 함수겠고 그죠? 3차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분수식이잖아요. 선생님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유리함수라고 배워요. 유리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2차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관련 개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자, 유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유형 뭐야? 함수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죠. 그죠?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버려요. 2차식으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구성식이.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x 플러스 1이니까 둘레는 x 플러스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한 거죠. 그게 바로 y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습니까? 그럼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1차식이잖아요. 1차식. 얘가 1차죠. 1차식. 그래서 틀렸어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라고 그랬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x래요. 그러면 원의 넓이는요. 넓이를 y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파이 곱하기 x 제곱이니까 2차항 살아있습니까? 이거 2차식이죠. 얘가 2차식이죠. 2차항 살아있죠.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x인 정육면체의 부피. 한 면의 모서리. 자, 보면은 여기다 어디다가 해볼까요? 좀 공간은 작은데 뭐 여기다가 해보죠. 정육면체 하나 그려보면 좀 지원하겠네요. 2x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피라고 그랬으니까 부피를 y라고 했어요. y는 그러면 2x라고 한 것을 몇 번 곱하면 돼요? 3번 곱하면 되니까 3차식이 나오죠. 얘가 3차식이 나오죠. 3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자,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5,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그랬어요.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5, 세로의 길이가 2라고 했고 넓이를 y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 곱하기 x 플러스 5 하니까 1차식이잖아요. 1차죠. 1차. 그래서 틀렸어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자,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 안 됐네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넓이 y는 바로 x제곱이 되겠죠. 2차식이잖아요. 2차. 그죠? 2차식이 맞죠? 그래서 5번, 2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2차식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함수값에 대한 개념으로 유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함수값. 아까는 2차 함수이냐 아니냐. 이번에는 2차 함수의 함수값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함수값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이 녀석이 바로 뭘 의미해요? f2라고 하는 것은 x가 얼마일 때? 1 때의 함수 값이잖아요. 즉 다시 y 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뭘 대입하고 이 y 자리에 마이너스 3인 거죠.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x 자리에 2를 넣으면 그죠. 그래서 빡 저으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x 자리에 2를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 부분은 얼마 돼요? 2, 4, 4, 8 마이너스 8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k를 넘기고 얘를 넘겨주면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k 값을 구했네요. 자, 함수값의 개념을 이용해서 구했죠. 즉 이 말을 보면은 너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함수값에 대한 기호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자, 이 2를 통해서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라는 것이에요. x에 2 대입을 하면 y 값이 얼마 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y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y 값에 y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x에 이 말 듣고 x에 2 대입하고요. y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돼요. 바로 이 식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식 2차 함수의 정의와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